유흥에 빠진 대통령의 모습, 전혀 이를 주목하지 않는 외람이들의 모습, 문제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대통령의 심각한 유흥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의 유흥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도 언론은 잠잠합니다. 외람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구중궁궐화 되어 있는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윤석열 정부는 기자들에게 아시다시피 신원 진술서라고 해서요, 본인과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의 재산 현황까지 모두 적게 하거나 심지어 배우자의 부모의 직업과 직책, 거주지 이런 그런 것도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교 인물들의 관계와 성명, 직업과 직책, 연락처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까지 적어내게 했죠.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취재를 통제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신청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처로 신청한 매체 중에서는 일부를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까지 만들어서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죠. 임기 시작부터요. 진짜 구중궁궐화된 것은 지난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이 대표적인 구중궁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최근에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만 보셔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나마 굿모닝 충청에서만 보도를 하고 있죠. 어떤 심각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짧게 먼저 굿모닝 충청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윤 대통령 한 끼 450만원 결제했다. 카메라 없으면 미슐랭 맛집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열린공감TV 이 제보자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대통령 포함 일행 6명이 저녁 한 끼 식사비로 밥값을 포함해서 450만원을 결제했는데 심지어 이 450만원 그나마 식당 사장이 절반을 할인해준 가격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인되지 않은 정상 식대는 한 끼 900만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식당은 김건희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답니다.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식당이 청와대 식당이야 라는 식의 말들이 오갈 정도로 이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도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비로 사실상 900만원을 결제한 것이라면 결국 적지 않은 거금인 것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란법 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에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언급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 전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NSC를 주재하지 않아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무려 북 도발이 있는 그 다음날 술을 마셨던 것이죠. 제보자 증언의 앞뒤 맥락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날 저녁은 윤 대통령의 그 당선 취임을 축하하려는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거예요. 식사 후 경호원이 무슨 향후회를 뜻하는 건지 끝에 회라는 한문이 들어가 있는 큰 액자를 들고 나와 차에 실어서 싣고 난 이후에 1, 2분쯤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앞뒤 전후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을 때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31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는 국수, 김치찌개, 순댓국을 먹고 카메라만 빠지면 청담동의 수백만원대 미슐랭 맛집으로 달려갔다. 모든 행동이 보수 개돼지들 사육용 쇼다라고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굿모닝 춘신의 또 다른 기사도 보죠. 한 끼 식사비 450만원 같은 내용인데 기자들 외람되지만 윤 대통령에게 좀 물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KBS 최경영 기자, 취재 기자로서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 내용을 훈수 두듯 조목조목 열거를 했습니다. 외람이들이 기자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훈수를 둔 것이죠. 자,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몇 시까지 술을 마신 거냐. 두 번째, 사생활로 봐야 되는 거냐. 세 번째, 유튜브 열린공감TV가 폭로한 그 청담동 유명 식당 그 금액이 맞는 것이냐. 자, 참고로 열린공감TV는 유튜브만이 아니라 독립 언론 매체입니다. 메뉴판 보니 한정식만 먹어서는 그렇게 안 나오겠던데 해당 언론사가 오보를 한 거냐. 다섯 번째, 그럼 금액을 밝혀달라. 돈은 누가 어떤 경비로 낸 거냐. 대통령 사비였냐 공금이었냐. 여섯 번째, 사비였더라도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도 사 먹기 힘들어서
관세를 인하하는 상황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닌가. 7번째, 그 와인은 가격이 적히지 않은 곳이던데 고가의 와인이 나온 거냐. 재벌 임원들이 회식할 때 기본적으로 100만원짜리의 와인이 나오기는 한다만 그러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8번째, 대통령은 와인보다 그 집에 있는 특정 브랜드의 소주를 더 좋아하지 않냐. 그것도 20만원도 하지 않아 해당 보도대로 그 액수가 나오기는 힘들다. 9번째, 그럼 모두 다 오보인 거냐? 그렇다면 해당 시간에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냐? 라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 같은 KBS의 나시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내려다 보듯 째려보듯 다그치듯 몰아세우던 살기등등한 이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의 기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청와대 출입 기자 다르고 용산 출입 기자가 달라서 그런 건가? 최고 존엄이 등극해서 그런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에나 떼가 토끼 떼가 된 것 같다. 그날 얼마나 취했던 것인지, 술값은 얼마나 나왔던 것인지, 누가 냈던 것인지, 국가적 비상 상황에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식적인 질문도 감히 외람돼서 못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지적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속 시원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고는 한다고 한들 여태껏 이런 언론들의 이 언론의 어떤 생태계를 마주한 적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때도 정말 뭐 만만치 않은 언론 통제와 탄압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언론들이 눈이 돌아가서는 정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마치 조선노동신문처럼 김정은을 우상화하듯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우상화시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이 사실상 통제불능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과거에는 분명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대한 국가의 힘, 즉 권력에 대항하면서 시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시민들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대행자의 역할자로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오는 어떤 저항적 역할에 사명감을 지닌 언론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론은 지극히 사익성 추구와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아양을 떨고 있는 정말 추한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당장에 뭐 이 450만 원의 말도 안 되는 식사 비용, 심지어 900만 원이 넘게 나왔던 것인데 그 식비를 식당에서 50% 가까이를 말도 안 되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술판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열린공감TV의 보도 이후로 국무닝 충청 외에는 다루는 언론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의 모습인 겁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내용이 지금 전멸해 있어요.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뉴 미디어인 유튜브 언론사들만 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웃으면서 정말 집요하게 취재를 이어가던 이때 이 기자들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때 이 기자 양반들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어디로 숨었습니까? 온갖 억지스러운 이 프레임들을 갖다 붙이면서 한 가정을 난도질하고 파괴했던 이들이 지금은 이들이 윤비어 청가를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때 10만원짜리 도시락을 가지고서도 황제 도시락이다라고 보도했던 언론들은 또 어디로 숨었나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6인의 식사에 900만원이 넘게 나왔으면 이건 황제가 아니라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걸까요? 신의 식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신의 식사, 신의 뭐 식대, 신의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지금 황제를 더 넘어서는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참 답이 없네요. 그냥 신의 식사 정도로 하겠습니다. 10만 원이 황제 도시락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가 일관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태의 언론사들,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저널리즘과 기자의 양심까지 지금 다 내다 던져버린 이들의 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로서 그리고 같은 언론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소위 기레기라고 지칭되어 왔었던 지난 이들의 모습 중에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역대급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 사안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용산으로 옮겨진 101 그 경비단은 폐건물에서 노숙을 하다시피 하면서 고강도 살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은 시켜주지 못할 망정 대통령은 목구멍으로 900만 원이 아주 잘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목구멍으로 900만 원의 식비와 술이 지금 아주 술술 넘어가고 있다. 북도발이 있던 시기에는 국방보다 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대통령의 모습도 역시나 여과없이 노출되었고요. 해당 비용 지출이 대통령의 특활비와 같은 공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질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에 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왜 이 내부에서의 문제들은 잘 해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관련된 이 식비 지출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공금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상 뭐 답을 전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거나 또는 정말 공색한 또 변명들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언론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대통령 따라서 언론도 대통령실도 단체로 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만취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불성의 시대,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시기와 소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